그 형량이 더 센 강도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특수 공직방 치상이 이 특수 상해죄보다 형량이 이게 더 세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이 고의범이 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형량이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상적 경합해봤자 이걸로 처리를 하는 게 더 형량이 세니까,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건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얘만 결과적 가중범만 단독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 중에 어떤 게 더 형량이 세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상적 경합이 되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이 되느냐. 객관식으로도 매우 많이 나오는 거의 전통 논점이고, 2차에서 만약 뜨면은 그 판례 법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잘 설치를 해줘야 점수를 잘 받겠죠. 그래서 조금을 상상적 경합관계 있다. 그래서 2번, 4번, 3번이 다 맞는 거고 1번이 틀린 거였죠. 이게 1번이 틀린 거였죠. 네.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1차, 2차 전부 다. 그대로 이거 2차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면 되겠죠. 네.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 결과적 가중범이 형량이 제일 세니까 이걸로 처벌할 거니까, 이와 법조 경합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고의범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이거랑 요거 둘이가 상상적 경합이 되고, 그다음 상상적 경합일 때는 중한 범죄를 처벌하니까 고의범 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고의범 규정으로 처벌하겠죠. 강도살인처럼. 특수공직방 치상 같은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이 더 세니까 특수상해보다, 그래서 특수공직방 치상으로 처벌하는 거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만 성립할 뿐 별도로, 네, 이건 형법에 있는 특수상해나 폭처법에 의한 그냥 상해 어차피 다 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가장 세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거. 특수공무방해 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돼 있고요. 그 특수공무방해를 해가지고 상해에 이르게 되면, 치상이죠. 그러면 되게 특수공무방해 치상 하면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근데 그냥 특수상해는 1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한이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죠. 아무리 세게 해도 10년 이하로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이고, 여기는 뭐 무한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이 이게 3년 이상이 훨씬 더 센 거다. 여기는 하한 1년이고, 강도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현주 건조물 방화해서 치사를 하게 되면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죠. 네, 여기는 7년 이상이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여기는 최소 7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당연히 더 세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이 같이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 다음에, 왜냐면 한 개의 행위로 지금 두 가지 행위를 한 거니까, 결과를 나타낸 거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고 얘로 처벌한다. 얘가 제일 세니까. 8번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관련하여 있었을 뿐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해 이럴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하죠.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하게 했다. 예. 그 직무유기의 위법 상태는 범인 도피 행위 포함될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범인 도피와 소극적인 직무유기가 결합됐을 때 적극적인 범인 도피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범이라고 했죠. 예. 자기범이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예.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고요. 갑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바로 끊었으면 됐는데 이제 이게 기다리던 중에 무슨 목소리가 흘러 들어오니까 귀를 쫑긋 기울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거 들으면 안 되죠. 남의 대화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 상대방은 이제 전화가 끊어진, 이제 전화를 종료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한 건데, 그게 지금 전화기가 안 끊어진 바람에 수화기를 통해서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이게 그렇게 들려오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그 중요한 내용이었던 건지 하여튼 그래서 녹음을 했나 봐요. 몰래 청취해 녹음을 했다면 옳은 행위 아니죠. 통신비밀보호법상 예, 저촉되는 행위죠. 가배행위는 그 저촉되는 행위인데 이게 지금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기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이거를 부작위로 요거 단어 하나 바꿔서 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걸 못 찾아내면 이거 문제가 이거 이 답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결론을 기억하고 있다면 가배행위는 통신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맞네. 그리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다시 읽어봐도 맞는데 부작위한 기망 맞는데 이런 개연성이 알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거 범위 도피만 성립하는데 그러고 막 이랬겠죠. 공사업자 갑이 A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자재를 완료에 단순히 이렇게 치우지 않은 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이걸 가지고 뭐 업무 방해 그거였나? 예. 이거를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하게 그런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업무 방해죄로 먼저 고소를 했었겠죠. 또 그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공사 위에 쌓아두었던 거고 지금 업무를 방해하려고 이 자재를 쌓아둔 게 아니잖아요. 공사 끝나고 치우지만 않았던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 이런 소극적인 행위에 그 방해된 걸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만 찾아내면 뭐 저기였는데 요게 조금 저기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8번 2017년도 판례 부작위에 의한 기망.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하고 이렇게 하면 상법에 이게 고지의무가 있죠. 네. 보험 계약할 때 막 이것저것 보험회사에서 다 저기 물어보죠. 네, 그런 거 해주 이렇게 하면 고의에 의한 기망이 해당한다는 판례였고요. 2017년도 판례 경찰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범위 도피죄 자기 범위 범위 도피만 성립한다. 부작위 범위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네. 또 판례 뭐 많이 저기 하게 있고 뒤에 내용 좀 덧붙여서 알면 좋죠. 범위 도피죄는 이렇게 기수에 이르지만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이에 범위 도피에 만약에 가담을 하면 다 유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판례가 이제 2016년도 통신비밀법 이거 위반 사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신문사 빌딩에서 뭐 이렇게 한 상태로 뭐 이사장실에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이제 통화가 끝나고 이제 보통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높으신 분이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손 위인 분과 통화할 때 이게 아랫사람이 먼저 전화를 뚝 끊는 거를 이제 예의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죠. 무슨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려서 예절 교육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었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먼저 끊으시라고 이 사람은 이제 기다렸던 건데 그 상대방이 이제 전화가 끊어진 줄 모르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사람이랑 뭐 이렇게 하는 게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얼른 녹음을 했던 거예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제 이사장실 내에서 이제 대화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이제 이제 저희 통화를 하고 있던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들려오니까 이제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을 했던 거죠. 이랬을 때 이렇게 청취 녹음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그냥 뭐 자기에 의한 위반 행위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를 부작위로 이렇게 바꿔서 냈어요. 굉장히 뭐 섬세하죠. 네. 좀 이렇게 순경이 이번 2차 기출문제는 정말 최신 판례도 막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물어보면서 막 틀리라고 내는 문제 말고 중요한 논점들 위주로 문제도 이렇게 판례도 잘 이렇게 속아내서 잘 문제도 냈고 또 요런 문제도 이렇게 한두 문제쯤은 요렇게 또 이렇게 단어 하나 살짝 바꾸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문제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발견 못하면 이거를 좀 내용을 확실하게 이게 자기인지 부장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건 어떻게 대비하죠? 시험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속독으로 빨리 풀어야 되고 내용 체크만 이렇게 결과만 체크 빨리빨리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골라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결과만 딱 봐도 맞잖아요. 지금 내가 이 판례를 알고 있었으면은 이거 그 판례네, 이거 전화 안 끊고 계속 녹음했던 거 통신보호법 위반이지, 맞는 지문 이러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간 소모도 많이 시키고 좀 그렇죠. 자기에 의한 위반 행위다. 그래서 판례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만 그냥 이게 뭐 녹음해가지고 뭐 했던 거 이렇게 하고 뭐 이거 그 위반이라고 했었지, 유죄였지, 무죄였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결론만 알고 넘어가면 그걸로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아닌 문제도 있다는 거 이것처럼 굉장히 해서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